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고 어제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다가 상해 종합지수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성공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마감했고요. 오늘도 홍콩 항생지수는 0.4%대 하락세,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어느 정도 선방하고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여전히 오늘도 0.45%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주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따라서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고 대만 가권도 1.2%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부담이 TSMC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만은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일본은 일단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낙폭을 0.2%대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고려아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고려아연 이야기.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 권소연 센터장과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저희 한 번 더 고려아연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선에 너무 집중하고 있느라 이 고려아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장내에서 MBK가 지분 장내 매수를 더 했어요. 어제 이야기였죠. 이러면서 그렇죠. 주가가 또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일단 사실 고려아연 이제는 그만해야지 했는데 어제 또 공시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매입을 위해서 설립한 SPC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1.36%를 더 확보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28만여 주를 이제 장내에서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매수한 지분인 건데 주당 취득 단가를 보니까 82만 원대에서 133만 원대까지 조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MBK하고 영풍이 공개 매수가 끝난 게 지난달 14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흘 있다가 바로 이제 장내 매수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23일까지였으니까 이제 초반에는 만약에 장내 매수에서 주가가 오르면 좀 이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응하는 그러니까 그 자사주 매입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2만 주, 21일 5만 주 이렇게 약간 이틀 딱 매수를 하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매수 빈도를 굉장히 늘렸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매일 장내에서 매수를 했던데 그래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추가 지분 확보하는데 쓴 돈이 2,921억 원 정도가 됐고 공개 매수에서 9,173억 원을 썼으니까 지금 이제 지분 확보하는데 총 1조 2천억 원 정도를 쓴 셈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네요. MBK하고 영풍연합이 이제 공개 매수로 38.47% 확보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1.36%까지 더하면 이제 39.83% 확보를 했는데 이건 이제 자사주 소각 후의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44.19%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과반에 이제 근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36%를 더 매수를 한 지분을 확보한 거면 이게 꽤 큰 비중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그렇죠. 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분 차이가 이러면 더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첼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5.69%고 이제 베인 캐피탈이 공개 매수를 산 게 1.41%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호 지분을 분류했던 대기업 지분이 18.37% 이걸 다 더했을 때 35.43%였고 그 기준으로 보면 지분 차이가 4.4% 포인트로 이제 커지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우호 지분 이탈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우군으로 여겨졌던 한국투자증권이 네. 보유하고 있던 지분 0.8%를 전량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0.8%를 감안하면 지분 차이는 5%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금융주주의 김남구 회장하고 최혜모 회장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우군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그럼요. 있었는데 이 주가가 사실 장중에 한 154만 원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현대차나 LG화학은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에서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건 오너 간 친분 때문에 이걸 안 판다라고 하면 거기다 또 한국투자증권이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사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고려아연의 딜을 따올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회사에 크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또 이제 한국금융주주의 100% 자회사인 거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 이걸 팔지 않으면 한국금융주주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임이네. 그렇죠. 라는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이제 당할 수 있기 돈 때문에 벌 수 있는데 안 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최 회장이 보기에는 불안불안한 게 흔들리나요? 아니 현대차도? 고려아연의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타 비상임이사로 현대차의 기획조정실 본부장이 이제 고려아연의 비상임이사로 있었거든요. 김우주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2번 연속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이 있어도 불참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이제 시장에서의 해석은 이런 거죠. 현대차는 어쨌든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건데 이 대기업이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엮이기 싫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사회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도 이사들이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불참을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현대차도 우호 지분이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또 다른 우군, 이제 한국타이어가 있었잖아요. 한국타이어, 예. 이제 자회사 한국 프리시전 웍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뭐 사고 팔고 이러면서 주가가 워낙 올랐으니까 여기도 8억 원의 차익을 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제 우호 지분을 분류를 했던 지분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뭐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의리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게 뭐 150만 원, 155만 원까지 가면은 저희가 이 수익률을 보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자본시장은 결국 네, 돈입니다. 그쵸. 네. 의리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이거는 이제 특히나 상장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은 차익 실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우군들이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최은범 회장 측이 이제 속이 탈 텐데. 자, 최은범 회장 여기다 더해서 엎친 데 덮치기 욕으로 유상증자 저희가 지난번에 네. 고려아연 얘기할 때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엔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좀 이제 지난 얘기긴 한데 지난 6일이죠. 네네. 이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려아연의 뭐 이제 항목을 보면 유상증자 추진 경위라든가 의사결정 과정, 뭐 주관사의 기업 실사 네. 경과 뭐 청약 한도를 제한한 배경이 뭐냐, 공개매수 신고서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공개매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2조 5천억 원의 이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20%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을 하고 80%를 일반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물량은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일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그리고 일반 공모를 할 때 유상증자 청약 한도를 특수한 계좌 포함해서 1인당 11만 주로 제한을 한 제한을 거는 했어요. 영풍과 MBK가 가져가는 건 싫어. 라고 이제 뭐 이 지분 확보를 좀 막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고 지금 주가가 그때 뭐 한 150만 원이 넘었었는데 주당 67만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공짜로 가져가라는 얘기였던 건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와 지금 150만 원인 이 주식을 67만 원 준다는 거는 고려아연 스스로가 이 회사의 가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쵸. 그럼 이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라서 주주들의 반발도 이제 거세졌고요. 일단 공개 매수를 하려고 돈을 빌리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됐는데 네. 저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명분을 내세운 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제 비판도 좀 많았고요. 결국은 경영권을 지키려고 빚내서 이 공개 매수를 했는데 돈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꼴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금감원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정정 신고 요구를 하면서 금감원의 그때 이제 그 자본시장 회계 담당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저는 그 브리핑을 보면서 네. 굉장히 발언 수위가 세다. 이거는 고려연의 이제 최 회장 측이 좀 명심하고 들어라라고 약간 경고처럼 이제 들렸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업 이제 하면서 네네. 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한국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해보겠다고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려연 뭐 이런 네. 것도 지배구조 개선, 죄송합니다. 개선이 이슈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의 기대와 굉장히 어긋날 수 있어서 이제 당국으로서는 관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런 센 발언을 했고 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살짝 이 얘기가 어떤 나왔었어요. 얘기죠? 고려연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반하는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국이 보는 이제 고려연의 유상증자권은 굉장히 심각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거에 약간 역행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어쨌든 지금 본보기격으로 고려아연을 뭔가 다시 이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 최근에 또 뭐 상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들도 네.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뭔가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회사들에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더더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려아연이 뭐 자초한 거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자, 그렇다면은 일단 최현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고려아연 쪽은. 그러면 이거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강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뭐 그러면 여론 비난 여론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금감원이 사실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겠다라고 이제 그쪽도 예. 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강행하면 여기에 이제 금감원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고려인으로서도 그 부분 생각 안 할 수 그럼 이제 없기 다 때문에 뜯어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내일 이사회를 열 계획인 걸로 예.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 처리안을 의결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만일 고려인이 3개월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상증자를 자동 포기되는 처리한 거죠. 것으로 이제 네. 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보통 금감원이 뭐 한 2번 이상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라라는 압박을 그쵸.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제출을 했는데 이제 또 또 반려를 한다. 반려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압박에 가까운 말아는 거죠. 거로 봐야 되는데 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최 회장 측이 공개미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미 유상증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일 수밖에 없고 그쵸. 공개미수 신고서도 허위 기재한 거일 수 그쵸. 있다. 네. 그럼 이건 약간 사법 리스크가 이제 더해지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강행한다. 저는 간이 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강행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부메랑을 맞게 되는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공시 쪽에서도 뭔가 잘못들이 드러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여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성실 공시법인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 전에 살짝 오늘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가요? 오늘 실적 발표가 네, 실적 발표 났고 9시에 나왔어요. 그 공시상으로는 9시 20분부터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네. 실적은 뭐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뭐 3조 2,070억 늘었어요. 원, 전년 네. 동기 대비로 39.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500억 원, 네. 그러니까 뭐 6.5% 정도 줄었는데 판매량은 늘어서 매출은 늘었는데 뭐 금속 가격, 뭐 원달러 환율 하락 뭐 이런 걸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는 설명인데 부채 비율을 보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44.6%, 그러니까 1분기에 24%였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많이 쭉 이제 늘었네요. 늘어가는 네, 늘었네요. 우상향하는 추세고 순차익금 비율도 2.7%에서 8.5%로 늘었는데 여기에는 3분기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츠에서 차입한 1조 원이라든가 하나은행, SC은행에서 빌린 1조 6,500억 원 포함이 안 된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 차입 그렇네요. 계약을 10월 달에 체결했거든요. 뭐 그쵸. 10월 2일, 뭐 10월 22일, 1일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상증자를 못할 경우에는 4분기의 부채 비율은 확 올라갈 수밖에 실적,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재무적으로 확 나빠지는 재무성으로 거기 안 좋은 게 때문에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을 아마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을 텐데 아직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하고 이제 유상증자 철회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멘트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기사로 나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뭐 컨퍼런스 콜의 기사는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것도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오는 그쪽 쪽.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분위기가 고려아연이 불리해지는 쪽으로 점점점 시소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아연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하나씩 줄어든다는 느낌인데 야, 그러면 결국에 또 마지막에 국민연금을 저희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죠. 국민연금이 뭔가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사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좀 자충수가 된 느낌인데 그 전에도 사실 뭐 일단은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경영권 분쟁이 이제 네.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끼어들어서 뭐 돈의 힘으로 자본력으로 어느 편을 드는 게 맞냐라는 약간 이제 비난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대적 M&A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영풍과 MBK 쪽의 시각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최 회장 쪽의 동정론, 어쨌든 그러니까요. 최 씨가 오랫동안 고려연을 잘 경영을 해왔으니까 최 회장 측에 이제 그 편을 드는 식들이 좀 있었는데 유상증자 폭탄을 발표한 맞아요. 이후에는 그게 딱 여론이 전환점이 된것 굉장히 같아요. 이제 싸늘해진 게 사실이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뭐 최 씨가 고려연을 경영을 잘 해왔는 거는 인정. 그런데 이제 최 회장 측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고려연의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이라는 아주 좋은 기업을 주주들이 주인인 기업이 아니라 본인 오너 거라고 일가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구나. 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는 면에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쵸. 오너들이 이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디스카운트의 큰 요인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라는 굉장히 큰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뭐 적대적 예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랑 연결해 놓고 보면 유상증자 예결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MBK와 영풍이 이제 던진 화두를 그 명분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이제 매개체가 된 그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뭐 수채기회도 열려야 되고 뭐 일각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아마 이 안건을 조금 이제 자문을 구할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라는 걸 의결한 고려연의 이사회를 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그 뒤로부터 뭐 여론도 그렇고 우군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충수가 뭐 확실했다는 게 일단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러면서 국민연금보다 조금 매도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아직은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 공시를 확실하지 하지 않고, 않았기 예. 때문에 지분이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려연 측 공개 매수가 끝난 후에 한 13거래일 동안 이제 각 네네. 투자 주체별로 이제 그 거래 현황을 보면 연기금이 626원 어치를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위 이후에 계속 8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 국민연금 포함해서 그쵸. 다른 연기금 다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급이죠. 뭐 공개 매수에 응했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국민연금도 이제 뭐 차익 실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려아연이 점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권소영 센터장님 보시기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지분상으로 보면 이제 MBK하고 영풍이 승계를 잡은 건 확실한 네네.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난 1일에 MBK하고 영풍이 이제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소집을 신청을 했고 네. 그 신문기일이 이제 27일로 결정이 음. 됐거든요. 그 신문기일이 끝나면 이제 준비서면 제출하고 인용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주총 소집 이제 통지 기간 등을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주주들한테 뭐 언제 주총 네네. 열린다 이것도 이제 배부해야 안내해야 되고 막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이제 올해 12월 말 혹은 이제 1월 중에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냥 왜냐하면 받는다? 그렇죠. 법원이 만약에 그 영풍하고 MBK 쪽이 제기한 그 임시주총 허가 소집을 네. 인용을 하게 되면 영풍과 MBK 그쪽에서 임시주총일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가장 빠른 날로 정하겠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 근데 만약에 최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해서 임시주총을 허가할게, 뭐 임시주총을 할게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최 회장이 고를 수 있는 그걸 거예요. 받고 늦추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최 회장 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제 아주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최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에 응하면 뭐 보통은 이제 2달 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간을 벌어놓고 일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또 대해서 방법을 이제 짜내고.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우군들을 좀 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마도 그 최 회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임시주총에서 뭔가 또 결정이 날 중요한 분수령은 또 임시주총 연말이나 연초에 열릴 때 그런 내용들이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점점 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상 잘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있을 때 권소연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좋게 분석해 주시고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